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진짜 빠르게 우리가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 안에는 올해 투자할 세 가지 섹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보고 한 5분 안에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한 가지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규제의 주가 반토막인데 버핏의 오른팔 찰리 먼거 알리바바를 꾸준히 주춤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버핏의 오른팔 찰리 먼거가 중국 투자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먼거는 2008년부터 중국 전기차 기업 BYD에 투자하도록 제안했으며, 그리고 최근에는 알리바바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규제도 정말 많고 주가도 반토막으로 떨어진 중국을 왜 사는가 물어봤더니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는 경쟁업체보다 강하며 가격은 저렴하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 투자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찰리 먼거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 들어 주가 하락폭이 조금 크긴 컸는데 그게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기업의 월봉을 딱 봤을 때 알리바바는 쭉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BYD 이 기업도 최근 들어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찰리 먼거가 봤을 때는 이게 바로 기회라는 소리겠죠. 자, 그렇다면 기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이길이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중국에 투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영상에서 말하는 거는 중국에 투자자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중국 2월 기준금리 동결, 2달 연속 인하 후 숨 고르기. 중국이 2월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딱 보면은 야, 이거 좀 더 하락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2달 연속 인하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쉬어가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부양이 계속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경기 부양 의지가 조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중국은 최근 부동산 침체, 그 다음에 제로 코로나 정책 이 두 개에서 변화를 주는 중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방역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봉쇄를 자제하라는 지침도 현재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봤을 때 공장 셧다운 이런 건 이제 없을 확률이 꽤나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작년 말에 중국이 계속 공장을 돌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나요? 맞습니다. 올림픽이었죠. 올림픽. 그때 맑은 하늘을 보여주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 올림픽이 지금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지금부터 또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경기 부양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금 전에 봤다시피 벌써 LPR을 2달 연속 인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까지 과거를 딱 봤을 때 보통 LPR 인하 후 2분기 정도가 지나면 한국 증시가 오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보고 야, 이제 한국 오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긍정적 소식 중 하나겠구나,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 어떤 섹터를 사야 되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지정학적 위험 상승, 지수보다 업종이 중요, 그리고 중국 민감주 확대. 지정학적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수보다 업종 선택이 중요한 국면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이익으로 중국 정책 기대감과 신흥국 수요 확인으로 민감주 비중을 확대할 적기라는 판단이라고 한데요. 자, 신한금융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감주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며, 그리고 그 이유는 중국 정부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정책 기대감은 3월 중 개최될 양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으로 정책들이 쏟아지면은 우리나라에 특히 경기 민감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중국 경기 관련 민감주 비중을 확대할 적기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섹터를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화학, 반도체, 비철, 운송.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추천하는 거는 화학, 그 다음에 반도체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비철이랑 운송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몇 이유 때문에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살짝 멈춰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부터는 경기 부양 의지와 함께 다시 또 공장이 엄청나게 돌아갈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갑자기 미세먼지가 많아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착각은 아니겠죠.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경기 민감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반도체, 그 다음에 화학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듯이 종목을 몇 개를 딱 보려고 했는데 종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목 대신에 이렇게 ETF를 가져왔는데 과연 이 ETF가 올해가 끝날 때쯤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위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방금 전에 봤던 기사 말고 직접 신한금투에 들어서 리포트를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세 번째로 이거를 꼽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동차도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이 방금 봤던 이러한 시각에 동일한다면은 위 세 가지 섹터 반도체, 화학, 그리고 자동차 이쪽으로도 한 번쯤은 공부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추가 공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서 기리분들이랑 같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하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 기리씨 매일 어떤 공부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그 모든 걸 영상으로 담고 싶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가능합니다. 저 기리씨 카카오뷰를 시작했다는 소식 아래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그걸 클릭 후 친구 추가만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서 매일매일 저 기리씨 관심 있게 보는 경제 뉴스와 경제 유튜브를 시간 날 때마다 챙겨볼 수 있답니다. 아직까지 저 기리 친구가 3명밖에 없는데 제 4번째 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